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특별기획 소통 프로젝트 진행을 맡게 된 김기빈입니다. 2024년도 올해도 이제 이틀밖에 남지가 않았습니다. 올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민주주의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느꼈던 한 해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올 한 해 잘 마무리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서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김희강 서구청장과 함께 서구 우뚝 서구라는 슬로건으로 서구는 따뜻한 복지 정책을 지금까지 펼쳐왔습니다. 민선 8기 2년여의 세월 동안에 서구는 어떻게 변했는지, 그리고 남은 시간 동안 또 어떻게 변해갈지에 대해서 오늘 스튜디오에서 주민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는 시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구민이 묻고 김희강 서구청장이 답하다. 먼저 저희가 준비한 영상 보시고 나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평소에 이렇게 주민들에게 환호를 받아본 적이 많지는 않으시죠? 글쎄요, 뭐 행사장에 가면 아. 이렇게 이제 박수 쳐주긴 하시지만 네. 이렇게 또 환호성까지 함께 해주시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먼저 시청자 여러분 또 주민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존경하는 또 MBC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늘 함께 해주시는 우리 서구 주민 여러분, 2024년도가 벌써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또 성원과 격려 덕분에 민선 8기 서구청이 또 열심히 또 저도 달리고 저희 공직자들과 함께 뛰고 있습니다. 서구민이 묻고 제가 답하는 시간 같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이제 민선 8기가 벌써 2년 반이 지나가고 있거든요. 시간이 좀 빨리 지나간다고 느껴지십니까? 어떻습니까? 네, 아무래도 좀 시간은 좀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벌써 네. 22년 제가 7월 1일 취임을 했는데요. 어느새 2년 반이 지나고 이제 민선 8기 한 1년 반 정도밖에 안 남았으니까요. 네. 그동안에 해오신 것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 간단하게 좀 추려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지. 예. 글쎄요, 뭐 좀 가장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제가 올해 24년도를 마무리하면서는 저희 서구에 과연 10대 뉴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서구의 소굿 뉴스 이렇게 한번 10대 뉴스를 좀 선정해 보자 했는데 네. 기존에는 우리 공직자들이 좀 이렇게 선정을 했던 그렇게 해왔었거든요. 네. 네, 그런 이제 기존의 관행을 탈피해서 올해는 주민들께 좀 여쭤봐야겠다 해서 저희가 홈페이지를 열어서 주민분들께 이렇게 참여를 말씀을 드렸더니 무려 한 2,500여 주민분들께서 참여를 해주셨고요. 네. 그 중에 이제 가장 주민분들께 와닿았던 가장 체감 만족도가 높았던 정책이 저희 공유 주차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낮에는 아파트 주차장이 비어 있고 저녁에는 학교 주차장이 비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주중에는 교회 주차장이 비어 있고요. 네. 그래서 민선 8기 들어서 제가 한 1,900면 정도의 공유 주차장을 확보를 했습니다.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잘 활용해 가는 부분에 대해서 가장 만족도가 높으신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서구하면 떠오르는 게 천원국시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많은 반향이 있었어요. 맞습니다. 예, 네. 예. 저희 2위가 천원국시였고요. 이 천원국시는 이제 어르신들 일자리가 한 곳에 한 20여 분 정도 창출이 됩니다. 네. 그리고 서창에서 나고 있는 사실 밀이 소비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수입 밀에 좀 밀려서. 저희는 이제 100% 서창 밀을 사용하고 있고요. 취약계층들을 위한
천원국수를 지금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점에서 좀 많은 호응이 있었고요. 세 번째는 가장 빠른 민원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 저희 바로 문자 하란께 구청장 직통으로 하는, 그래서 48시간 내에 민원을 바로 처리해 주던가 아니면 저희가 해결하는 네. 그런 서비스, 그리고 또 도심의 이제 맨발로 이런 부분들이 1, 2, 3, 4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그 덕분에 29년 지방자치 역사상 최초로 네. 한국지방자치 경영대상을 저희가 작년에 종합대상을 비롯해서 2관왕을 받았는데요. 올해도 저희가 2관왕을 차지해서 29년 지방자치 역사상 유일하게 광주 서구만이 2년 연속 2관왕이라는 그런 아주 명예를 얻게 됐고요. 또 지난주였습니다. 전국에 있는 공무원들이 선정하는 24년도에 가장 구청장 중에 누가 가장 정책을 잘 펼쳤느냐를 선정하는 거였는데, 제가 너무나도 영광스럽게 네. 저희 광주 서구를 대표해서 제가 지방자치 CEO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아니 이게 두 개의 상이 좀 의미가 있는 게, 지자체가 이제 226개가 있는데 거기에서 또 2년 연속 받으셨고, 올해 지방자치 CEO 같은 경우에는 전국의 공무원 투표로 네네. 1,300여 명 이상이 참여를 했네요. 아무래도 그 정책을 입안하고 또 실행을 하는 그런 공무원들께서 인정하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좀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만 봤다면 블라인드 테스트였네요. 그런 셈입니다. 네네네. 더 뿌듯하실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네. 자,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서구만이 따로 하는 아너스 클럽이 있더라고요. 근데 네. 거기는 또 3천만 원 이상을 기부를 하는 사람, 네. 이렇게 해서 제가 SNS를 통해서 봤습니다. 지인도 한두 명 있었고요. 예. 어떤 건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네. 원래는 이 복지국가라 하면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사실은 좀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이 이제 복지국가이어야 하는데, 네. 공공부조로 모든 걸 다 해결하면 좋겠지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빈틈을 어떻게 해결할까라고 늘 고민을 하다가 우리 서구의 우리 착한 도시 서구답게 따뜻한 마음 부자분들을 저희가 좀 많이 만나 뵙게 됐고, 네. 그분들께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 돕겠다. 복지 사각지대 없는 한번 도시를 만들어 보자라고 그분들도 또 의기투합을 해주셔서 네. 따로 저희가 이제 사랑의 공동 모금에 따로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3천만 원 이상에 대해서 서구 아너스라고 해서 네. 11월 7일 날 출범했으니까 이제 한 달 반이 좀 두 달이 채 안 됐습니다만 벌써 50여 분의 서구 아너스 가입을 해주시고, 네. 또 앞으로 하시겠다는 분들도 또 있어서 좀 따뜻한 이 온정을 우리 착한 도시 서구 전역에 좀 이렇게 널리 퍼질 수 있도록, 퍼뜨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볼까 합니다. 네. 사진을 보니까 돈뿐만이 아니라 뭐 화장지를 포함한 생필품이라든가 네. 뭐 쌀이라든가 네. 이런 식으로 그 3천만 원에 넘게 현물 기부도 하시고 네, 이런 그렇습니다. 식으로 하시던데요. 그래서 이제 아예 내년에는 저희가 복지 틈새 제로 12달이 행복한 서구를 만들겠다. 이래서 012 서구 파트너스라는 이름으로 한번 프로젝트를 좀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내년 1월이면 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설에 누가 가장 좀 외롭고 누가 또 이렇게 친정이나 외갓집 가고 싶을까 하니까 또 다문화 가족들이 또 생각이 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월에는 다문화 가족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우리 아이들을 외갓집 보내주기 운동을 하자라는 이제 프로젝트로 저희들이 또 할 거고요. 또 다문화 가족 아이들 중에서 가족들 중에 또 재래시장 장보기, 저희는 이제 전통시장 양동시장이라는 그렇죠. 아주 대규모의 전통시장이 있기 때문에 네. 좀 장보기에 좀 도움을 주자 해서 저희 그 서구 아너스 분들이 모은 게 매월 한 3천에서 4천만 원 정도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것만 가지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할 수도 있고, 그래서 다른 또 기업들을 저희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뭐 아무것도 없이 달라고 하면 기업들이 다른 데도 줘야 되는데 뭐 이럴 수 있는데요. 우리 서구는 서구 아너스들, 서구민들이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조금 이게 좀 부족해서 우리 기업에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훨씬 더 긍정적이고 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는 것 같아서 앞으로 매월 테마를 가지고 저희들이 좀
이런 프로그램들을 좀 진행을 해갈 계획입니다. 네. 보통 이제 기부를 받게 되면 기부자들도 좀 궁금해하긴 하거든요. 맞습니다. 내가 기부한 게 어디로 쓰여지는 거지? 맞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아예 이렇게 특정해서 네네. 마음이 있는 곳에 주시겠습니까 하시면 그렇습니다. 오히려 기부자도 더 뿌듯할 것 같고요. 맞습니다. 예, 좋은 생각이셨던 것 같습니다.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소통 프로젝트 함께 하고 계십니다. 김희강 구청장과 함께 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또 어떤 게 궁금하실지 저희가 마이크를 객석으로 좀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자,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5.18 걷기 대회에 참여했던 고로카라고 합니다. 참가비 5,000원으로 걷기에 대한 즐거움도 알게 되었고 또 건강도 챙기고 또 무엇보다 이웃을 도울 수 있는 좋은 기회여서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이번에 5.18 걷기 대회 3회 모두 참여했던 참가자인데요. 주변에 보면 가족들이랑 또 직장 동료들 그리고 동호회까지 참여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너무 보기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는 더 확대해서 진행을 하셨던 것 같은데 앞으로는 더 어떻게 더 확대하실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야. 오히려 더 확대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물어보네요. 예. 예, 감사합니다. 벌써 저희가 올해까지 지금 3회 5.18 걷기 대회를 했는데 3번 다 참석을 해주셨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5.18은 이제 쉽게 말해서 5,000원으로 이웃에게 행복을 해서 탄생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제 5,000원이면 좀 부담 없이 쉽게 네. 누구나 참여해서 걷기 대회를 하는데 그렇다면 아예 걷는 길이도 5.2km로 하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5.18이 탄생을 했고요. 과연 그러면 이거를 이제 누구를 돕겠느냐 했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전국에서 최초로 가족 돌봄 청년들, 가족들이 아픔으로 인해서 가족들의 병환을 돌보기 위해서 본인의 꿈을 포기해야 되고 학업을 중단해야 되는 이런 청년들을 위한 저희가 최초의 그 조례를 제정을 해서 올해부터 이 친구들을 지금 도와주고 있거든요. 네네. 1년에 300만 원씩 해서 네. 한 40여 명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말씀드렸듯이 그 1년에 300만 원 가지고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주변에서 그만큼 관심을 갖고 있고 애정이 있다 정도의 이 사회가 너희들을 지지하고 응원한다 정도만 있을 것 같아서 5.18에서 모아지는 성금들을 우리 가족 돌봄 청년들에게 지원을 해야겠다 해서 이제 작년 가을에 처음으로 실시를 했었고요. 대략 한 2번에 걸쳐서도 한 1,500만 원 정도의 성금도 모이고 했었는데요. 좀 더 제가 욕심을 부려서 그러면 5.2km 구간을 한 10개를 만들어서 올해 가을이었습니다. 11월 2일이었는데요. 52km 구간을 저는 그냥 1코스부터 10코스까지 다 걷겠다. 좀 52km를 걸으면 그래도 좀 더 좀 반향을 일으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제가 이제 이번에는 5.18 대회를 그렇게 52km 걷는 걸 했었는데요. 성금도 훨씬 더 많이 모였고요. 네. SNS에서 또 반응도 더 있었고 아무래도 그렇게 해서 좀이라도 더 홍보를 좀 하겠다는 마음으로 했었고요. 내년에도 이렇게 봄, 가을로 해서 계속 할 텐데요. 저는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느껴졌던 게 바로 가족들과 함께 와서 엄마 아빠가 아이들을 같이 참여시킴으로써 아이들에게 나눔에 대한 그런 기쁨을 느끼게 해주고요. 가족들과 함께 걸으면서 가족 간의 유대도 강화시키겠지만 네. 걸으면서 이 얘기를 해주겠네요. 여기서 우리가 좀 맞습니다. 기부한 게 이제 어려운 또 친구들에게도 갈 수 있어 이렇게 말을 해줄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복지의 부분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네. 그런데 이제 또 하나는 구청장으로서도 많이 이제 고민이 되시겠지만 요즘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소상공인들입니다. 자영업자들. 서구도 역시 뭐 소상공인들의 확실한 행복이라고 해서 소확행 이렇게 해서 정책들을 마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지원을 하고 계십니까? 예, 정말로 그 소상공인 분들 많이 어렵습니다. 사실 소상공인에 대한 가장 지원 정책을 가장 강력하게 펼쳐야 할 주체는 전 정부라고 단언합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정부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 개입을 하지 않고 그냥 시장에 맡겨놓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을 위한 우리 기초 정부에서는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소상공인 특례 보증이라 그래서 제가 이제 취임할 때는 1억 남짓 서구에서 이걸 이제 출연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12배 정도의 레버리지에서 한 1억을 출연을 하면 12억 정도가 이제 시장에 도는 건데요.
이거를 제가 이제 3억 5천으로 지금 올렸습니다. 그래서 작년 올해 이제 3억 5천을 지금 출연을 하게 되면 한 42억 정도가 이제 시장에서 돌게 되는데요. 그렇게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예전에 대출을 코로나 때부터 받으셨던 대출 금리가 2% 3%였는데 네. 이게 6% 7%로 올라 버렸거든요. 아, 맞습니다. 예, 장사는 장사대로 안 되고 이율은 이율대로 높고 이거는 파산하라는 얘기밖에 안 돼서 맞습니다. 최소한 그 2차 보존이라 좀 해드려야겠다 싶어서 아, 한 3에서 4% 정도의 이 이자 차익에 대해서 좀 해드리기 위해서 해드리는. 저희가 42억 원의 이 자금이 융통이 되면서 그나마 이제 소상공인 분들이 좀 버텨낼 수 있는 그런 좀 시간을 벌 수 있는 게 있고요. 근데 좀 더 근본적으로는 좀 교육이 선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치구 전국에 있는 한 70여 개의 자치구 중에 유일하고 최초로 제가 전국의 소상공인 경영 지원센터라는 걸 서구에 저희가 작년 2월에 개소를 했고요. 네. 또 중요한 게 이제 골목형 상점가가 지정이 되면 네. 그 우리 그 온누리 상품권이라는 그 재래시장 상품권을 활용하실 수 있는데요. 네. 이 재래시장 상품권은 100만 원치를 여러분들이 사시면 90만 원만 내시면 사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좀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40개 이상의 그 상점이 돼야 지정되는 거를 이제 조례를 개정을 해서 네. 15개 이상만 돼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을 할 수가 있게 지금 서구가 지금 바꿨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15개 이상 되는 골목형 상점가면 상당히 많거든요. 어느 상가든 거의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선 이제 한 4개 정도 했지만 내년에는 한 20여 개 정도로 이걸 좀 늘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주민분들께서 10% 할인된 금액으로 식사도 하시고 또 생필품도 사시고 좀 이렇게 하실 수 있게 저희가 좀 도와드릴 생각이고요. 그리고 또 서구에 있는 음식점들을 대상으로 서구에서 우리 동네 골목 맛집이라고 이렇게 네. 선정을 하시는데 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좀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정책 중에 하나인가요? 골목 맛집 백선의 탄생 배경은 실은 저희 그 보건소에 보건위생과가 있습니다. 네. 보건위생과는 주로 위생 점검, 지도, 관리, 쉽게 말해 단속하러 다니는 곳입니다. 그렇죠, 맞아요. 예. 제가 보건위생과 직원들에게 작년 초에 좀 당부를 했습니다. 너무 요즘에 어려운데 지도, 관리, 감독보다는 좀 응원하고 홍보해주고 지원해줄 수 있는 걸 좀 한번 우리가 해보자. 계도적인 차원에서 예, 좀 컨설팅 쪽으로 좀 우리가 좀 해보면 어떻겠냐. 네. 우리 보건위생과 직원들이 회의를 통해서 저희가 골목 맛집 한 100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가져오신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한번 찾아보자 이래서 동에서 추천도 받고 또 직접 몰래 가서 또 먹어도 봤더라고요. 네. 그래서 첫 해에는 한 60개 정도를 선정했고요. 너무 다 해버리면 또 다른 분들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올해는 이제 위생협회, 그 관리, 그 외식업협회 이런 데도 추천을 받고 네. 저희들이 가보고 일단 규모가 좀 적어야 됩니다. 소규모 영세 자영업자분 식당에. 그래서 올해 10월에 골목 맛집 100개를 이렇게 딱 선정을 마쳤고요. 이제 이분들께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홍보를 해줄 거고 내년도에는 우리 서구 골목 맛집 100개라는 그 지도도 만들어 줄 거고 앱도 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그 골목 맛집 사장님들하고 제가 간담회를 했는데 이분들이 또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더라고요. 골목 맛집 챌린지를 한번 해달래요. 챌린지? 예. 그래서 골목 맛집들 도장을 찍어 스탬프를 찍어가면서 하면 10개가 되면 자기들이 뭐 쏘겠다는 거예요. 또 20집, 30집 하면 뭐 본인들이 더 자기 이 홍보를 할 수 있으니까 뭐 그렇게 하겠다라고까지 아이디어를 주셔서 역시 그 집단 지성의 힘,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대화 나누고 소통하면서 또 정책들을 또 만들어가고 또 네. 펼쳐가는데 역할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자리가 마련이 된 거거든요. 네, 고맙습니다. 자, 마이크를 또 객석으로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두 번째, 예. 안녕하세요. 저는 풍암동에서 음식점 운영하고 있는 장사의 신 2기 수료생 권선행입니다. 당사자가 나오셨네. 이 프로그램 통해서 배운 비법으로 매출이 많이 올랐습니다.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장사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요식업계 종사자분들과 서로 만나서 애로사항을 공유할 수 있는 내용이 너무 좋았고요. 또 제 비법도 전수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보람이 있었습니다. 제 주변 상인분들이 너무 꼭 참여하고 싶다고 하는데 앞으로 또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년에 이제 한 40여 분, 올해도 한 40여 분 장사의 신 2기를 이제 올해까지 운영했고 아마 우리 말씀하신 우리 권성행 대표님께서는
올해 2기 수료를 하셨다 이 말씀이신데요. 근데 너무 좋고 매출도 늘어나고 다 좋은데 가장 큰 단점이 40여 분 이내로 한정돼 있다는 겁니다. 제 임기는 4년인데 언제 우리 5천여 분의 이 자영업자분들의 언제 이게 다 전수할 수 있을지. 일반 음식점만 5,000개, 네. 12,000개 이렇게 또 소규모 점포까지 하면 언제 다 이거를 제가 전파할 수 있을지. 그래서 제가 작년에 40여 분들 중에서 1기 수료생이죠. 멘토단을 좀 구성해 달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10여 명이 이 좋은 걸 우리가 멘토단으로서 다른 음식점에 가서 다른 가게에 가서 이걸 전파하겠다. 이래가지고 상반기에 2개씩, 하반기에 2개씩, 1인당 4개씩 멘토 멘티 사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40개의 멘티 그분들의 만족도를 조사해봤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와, 이걸 또 해달라. 2번밖에 안 했는데 더 해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의견이 있어서 올해 2기에게도 제가 멘토를 좀 해달라고 했는데 10분에서 15분 정도가 멘토로 함께 해주시면 저희 서구에는 25분의 멘토가 생기시는 겁니다. 이분들이 1년에 내년에 4명을 해주시면 또 100명의 멘티가 이제 생기는 거고요. 그분들이 받으신 그런 이 경영의 노하우, 정말로 새로운 그런 문화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많은 분들에게 펼쳐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저의 기본 생각은 혼자만 갖지 말자, 나눠서 행복하자, 나누면 커진다. 2배의 행복을 맞습니다. 서로 함께 공유하자가 저의 기본 생각이라서 자꾸 그렇게 좀 제가 좀 정책들을 펼쳐가고 싶습니다. 기수별로 이렇게 계속해서 본인이 받았던 분들이 다시 멘토가 되고 이런 식으로 맞습니다. 계속 릴레이가 돼서 맞습니다. 가면 네. 소위 말하는 이제 자기 발전을 하겠네요. 자가 발전도 하게 맞습니다. 되고. 맞습니다. 예. 이게 바로 선한 영향력, 우리들의 예.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이 세상을 바꾸는 그 힘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쭉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멘토 해주실 거죠? 해주시는 걸로. 고맙습니다. 네. 또 소개해 보니까 각 동마다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가지자. 그러니까 각 동의 어떤 상징적인 앞에 어떤 수식어 네. 뭐 이런 걸 좀 가져보자 이런 또 정책을 하셨는데 이건 어떤 겁니까? 구청장으로서 4년 동안의 임기, 주민분들께서 저한테 부여한 그런 권한, 역할, 책임 어떻게 4년 안에 구현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했었는데요. 그 고민을 하는 과정에 쭉 어떻게 그동안의 구정이 펼쳐졌나 봤더니 한정된 자산, 그 예산이라는 걸 가지고 서구 같은 경우 18개 동에다가 균등하게 이렇게 나눠주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에게는 너무 한정된 예산이 있지만 어느 하나를 잘하면 시로부터 공모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또 더 많은 예산도 확보할 수 있고 정부로부터도 또 확보할 수 있고 이런 일을 경쟁력 있는 동을 만들기 위해서는 집중 전략이 필요하다. 그래서 각 동마다 저희는 브랜드를 갖는 거를 목표로 해서 제가 취임한 22년도 하반기 때는 브랜드 선정을 했고요. 네. 23년도부터는 각자의 브랜드를 갖고 지금 사업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정 사동 같은 경우는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문화놀이터입니다. 네. 화사마을 문화놀이터거든요. 네. 이 문화놀이터에서는 3월부터 11월까지 그 염주 포스코 앞에 그 광장에서 매주 이 버스킹이 열립니다. 또 동천동 같은 경우는 학부모들이 가장 많이 분포하는 곳이라 가장 거주하시는 곳이라 저희가 책마을로 정했거든요. 네. 동천 책마을. 네. 여기에는 동천동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내 생애 첫 책을 동천동장이 가서 선물로 드립니다. 예, 무슨 헝겊으로 된 책, 네. 또 페이퍼로 된 책. 네. 그래서 이 아이 동천동에서 태어난 아이가 평생을 기억할 수 있고 이 추억을 간직할 수 있게 또 책을 통해서 많은 이 동아리들이 생겨나고 있고요. 또 책을 통해서 많은 강사분들을 불러서 주민들이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는 그러니까 하나의 그런 주제 소재거리가 생겼다 그럴까요? 그걸 통해서 이렇게 주민 마을 활동도 이렇게 커져가는 이런 좀 브랜드 아이덴티티인데요. 예를 들어서 독서는 굉장히 좋아하는 학부모분들이 마을 참여할 줄 몰랐는데 동천동에 가니까 동에 가서 이 독서 동아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기들이 동아리를 하는데 이걸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원도 받고 더 확장을 시킬 수 있고 더 이렇게 많은 분들과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장이 열리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새로운 동아리들이 많이 지금 늘어나고 있고요. 각 동마다. 그런 동아리를 통해서 진정한 주민자치, 이건 참여를 통하지 않으면 사실은 주민자치는 일어날 수 없다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참여의 폭을 좀 넓히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광주 MBC 특별계 소통 프로젝트 함께하고 계십니다. 서구민이 묻고 김희강 구청장이 답하다 함께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마이크를 객석으로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분이 준비하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상무이동 정찬용입니다. 예. 우리 서구 하면은 탄소 제로 그리고 흙길을 통해 자연을 되살리고 걸어서 100세까지 맨발로가 생각납니다. 네. 저는 서구 내 곁에 맨발로를 걸으면서 건강을 되찾고 생활의 활력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서구 내 곁에 맨발로 조성을 더 확장시킬 계획은 없으신가요? 네. 맨발로 걷는 길. 예,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맨발로는 사실은 제가 그 구청장 취임 전부터 맞아요. 맨발 걷기를 제가 알고 있어서 아이디어 너무 좋았습니다. 맨발을 이렇게 걸었었고요. 그래서 이 맨발을 좀 많이 좀 걸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취임한 지 보름 만에 우리 풍암 호수공원에 그걸 이제 맨발로 바꾸려면 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세족장부터 먼저 만들었습니다. 그냥 호수공원도 그냥 걸으실 분들 저 걷고 세족장에서 발을 씻게 하면 좋겠다 했었고요. 22년 겨울에 이제 상무시민공원에 1호로 맨발로를 이제 한 700m 정도 됩니다. 조성하고 주민분들께서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3년도에 또 한 15개 정도, 그리고 24년도에 이렇게 해서 지금 한 30개, 동마다 다 지금 맨발로가 한두 개씩은 이제 있게 지금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올해 4월에 그 호남권에서는 도심에서 이 맨발로 축제를 최초로 저희가 1회 맨발로 축제도 개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주민분들께서 원하시고 또 충분히 맨발길을 조성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 저희가 맨발로는 계속 조성해 갈 겁니다. 그래서 저희 서구는 건강 100세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한 맨발 100리길은 좀 조성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한번 최대한 한번 힘내서 맨발 100리 앞으로 20km 정도를 더 좀 조성을 좀 해볼 그럴 계획입니다. 네. 저는 그 프로젝트 타이틀도 기억납니다. 맨발로 우뚝 서고. 아니, 너무 괜찮아가지고 맞습니다.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이 됐었는데 네. 계속해서 넓히시겠다고 하니까 좋습니다. 네, 다음 분 고맙습니다. 풍암동에 사는 서선옥입니다. 올해 저희 풍암동 분위기하고 문화가 아주 많이 바뀐 걸 느끼고 있는데요. 우리 풍암동은 소통 테마길이라고 해서 골목길을 막아 올해 한여름에 아이들을 위해서 물놀이장을 만들어주기도 하고요. 얼음놀이를 하게 해서 마치 그 8월의 크리스마스를 연상케 했습니다. 그리고 야시장도 개최했는데요. 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너무너무 좋아했었습니다. 이거 내년에도 진행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만큼 만족하셨다는 말씀으로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 풍암동 말씀하신 풍암동 소통 테마길은 사실은 좀 걷기 좋은 도시가 살기 좋은 도시, 걷기 좋은 도시가 이웃이 있는 도시라고 저는 이제 믿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걸어야만이 주위를 더 느리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웃과 만남의 면도 넓어질 거고 접촉할 수 있는 횟수도 더 많아질 거고, 그리고 거기에 좀 문화를 좀 심어서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걸으면서도 이렇게 재밌는 일들이 많겠구나라는 걸 저희가 한번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했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저희가 올해는 프로젝트식으로 하다 보니까 좀 행사를 좀 했어요. 거기서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정도. 네. 그러다 보니까 주무와 아파트 주민분들께서는 이제 자칫 이 소통 테마길이 그냥 걷는 길이 아니라 행사길로 잘못 이해를 하시면 너무 소음 때문에 다른 사람은 좋겠지만 우리는 직접 피해를 받는다라는 오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마침 말씀이 나오셨기 때문에 우리 주무와 아파트 입주자 주민 여러분, 이거는 걷는 길을 만드는 하나의 그냥 이벤트였고요. 저희가 계속 그런 이벤트로만 할 건 아닙니다. 다만 내년에도 이벤트를 몇 번은 하긴 하겠지만 내후년 정도 되면 아예 걷는 길로 저희가 이렇게 만들 테니까요. 그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내년에도 말씀하셨던 그 아마 가장 학부모님들이 가장 좋아했던 게 그 내 집 앞에 수영장 개념으로 거기다 풀장을 이렇게 만들어 드렸는데 그 더운 여름에
그 더위를 식힐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으셔서 하여튼 내년에도 계속 그렇게 그런 주요 행사들은 이어질 거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뭐 스튜디오에서도 이제 직접 소통하고 현장에서도 직접 이제 간담회라든가 이렇게 소통을 하십니다만 전체를 다 만나실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프로그램 서두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문자로 직접 민원을 받고 그게 바로 문자와 함께 이 시스템인데 어떻습니까? 지금 2년 좀 넘어오고 있는데 네. 많이 좀 활성화가 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소통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더 많은 시너지를 얻을 수 있다. 윈윈 상생할 수 있다가 저의 기본적인 생각인데요. 안타깝게도 그동안에 이 공무원들에게 오는 민원에 대한 이 뭐랄까요 공무원들의 이 체감도는 굉장히 좀 불편함이었다. 네. 또 성가심이었다. 좀 해결하기 어려운 것들만 또 민원으로 많이 오다 보니까 네. 이런 부분이 많다 보니 처리 기일도 늘어지고 또 사실 그 어느 부서에 선정이 돼야 되는데 선정되는 그 절차도 까다롭고 맞습니다. 예, 좀 그러다 보니 전체적으로 우리 주민분들께서는 민원을 통해서 뭔가 좀 구의 발전, 우리 동네가 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 좋은 취지에 좋은 의도로 말씀을 하셨는데 불구하고 계속 이게 길어지니까 오늘 짜증나고 더 외면하게 되고 이제 이런 반복적이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다가 제가 아예 구청장 직통에 문자 폰을 하나 개설을 제가 네. 취임 40일 만에 했었고요. 처음엔 뭐 설마 되겠어 뭐 이런 거였지만 48시간 안에 최소한 다 연락은 드릴 거고 해결 가능한 방안까지도 마련하고 해결할 수 있는 조그만 일들은 다 해결하자. 이제 이런 걸로 벌써 2년 반이 됐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바로 보니까 오늘까지 한 6,700통 정도의 문자가 와 있었고요. 네. 거의 하루에 토요일을 제외하면 10통씩 지금 오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한 10통 중에 3개에서 4개는 칭찬 문자입니다. 감사 문자입니다. 이렇게 빨리 처리해서 고맙다. 그리고 어느 직원이 너무 친절하게 해줘서 고맙다. 그리고 나머지 6, 7건들은 또 일반적인 통상적인 민원들인데요. 그 민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바로 부서를 배치하고 48시간 내에 바로 응대를 하고 대부분 요즘은 현장에 직접 나가서 만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바로 해결이 되거나 아니면 앞으로의 로드맵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나 그래서 저는 이 바로 문자 하란께가 그래도 가장 주민들께 가장 주민 친화적인 정책이 아닐까.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데 있어서 이만큼 빠르고 정확하고 친절하게 할 수 있는 게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010-3080-8249번입니다. 서구야 빨리 해줘에서 8249번인데요. 문자 주시면 오늘 아침에 온 문자 보니까 이게 진짜 되네요도 있었습니다. 문자는 기록도 되고 여러 명이 거치면서 또 제가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문자 하란께부터 보면서 일을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문자 하란께를 활용해 주시면 더 주민분들의 만족도 체감할 수 있는 부분들 훨씬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일도 많을 텐데 48시간 안에 현장까지 나가려면 얼마나 더 일이 많아지겠습니까? 하지만 이렇게 민원이 오는 것을 48시간 안에 어떻게든 변화를 시키려고 노력한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맞습니다. 주민들에게는 만족도가 더 정말로.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 말씀 주셔서 네. 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가 정말 이렇게 애써주신 우리 공직자, 우리 서구 공직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공직자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예. 자, 다음 마이크를 또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서창동의 박종욱입니다. 저는 서구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서구 행정동을 찾게 되면 너무 기분이 좋고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요즘에 직접 찾아가 뵈면 그 공직자분이 직접 안내를 해주고 직접 민원을 이렇게 해주는 그 우리 공직자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민선 8기 들어서 짧은 시간에 이렇게 공무원들이 많이 바뀌었다는 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 오늘 이 자리를 비롯해서 1,400여 명의 우리 서구 직원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자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하셨는데 짧은 시간 안에 큰 변화라고 느끼셨잖아요. 네. 그 요인은 어디 있을까요? 변화의 요인.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우리 서구청의 존재 이유는 주민들에게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 제공기관으로서 네네. 주민들의 체감도를 만족도를 좀 높여야 된다. 네.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래서 진정한 행정 서비스를 좀 구현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속하고 정확해야 되는 것과 더불어 친절해야 된다. 가장 역동적이고 가장 일 잘하는 사람들을 동장으로 보냈습니다. 지금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께서 제대로 왜냐하면 최일선에서 주민들의 행정 서비스를 담당하셔야 될 사령관이 네.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을 바꿔서 또 이분들 중에서 잘한 분들은 제가 서기관 승진을 2분이나 벌써 시켰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시스템으로도 구청에서는 그렇게 밀어주고 있고 또 활동적이고 역동적인 우리 그 동장들이 동에 가셔서 주민들을 이렇게 대하니 아마 그걸 따르는 직원들도 함께 보고 많이 해주지 않나 이런 생각하고요. 저는 그런 걸로 인해서 또 친절 서비스나 이런 교육도 또 같이 했거든요. 그랬더니 한 25년 정도 이 모니터링을 전문으로 하는 은행이나 이런 서비스 기관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또 관공서도 했던 분들이 처음 저희가 22년 10월에 받았을 때 이 서비스 만족도가 67점이었습니다. 친절도가. 네. 근데 작년 상반기 85점, 연말에 90점을 넘더니 오. 올해는 93점입니다. 이 평균이. 네. 그러니까 이 대표도 깜짝 놀라는 겁니다. 세상에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그것도 관공서가 네. 90점이 넘는 관공서는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다 보니 우리 직원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건 사실입니다. 뭐 저희가 잘 네. 이렇게 추스리면서 네. 우리 직원들의 그런 감사함, 고마움 잊지 않고 네. 또 함께 해가겠습니다. 그래서 더 감사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께서. 네,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일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굴 찌그리지 않으시고 모든 공무원들께서 이렇게 열심히 해주시니까 네. 고마움을 많이 느끼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마이크를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큰대 배달 강좌 런투유 수강생 구하나입니다. 네. 제 배달 강좌로 통해서 필라테스 수업을 받았는데요. 제가 아이 키우고 직장 다니면서 항상 운동은 이렇게 뒤로 미루고 있었는데 배달 강좌를 통해서 직장으로 우리 필라테스 강사님이 오시니까 제가 삶의 질도 올라가고 덕분에 저희 직원들의 삶의 질도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세큰대에서 그 배달 강좌 런투유 외에 또 이런 좋은 다른 교육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새 큰데 세상에서 가장 큰 대학. 맞습니다. 네. 사실 이제 우리가 구청이 해야 될 일 중에 대학과 좀 이렇게 연계해서 해야 될 일도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서구는 호대가 있다가 쌍종 캠퍼스가 이제 팔렸고 그렇네요. 그 자리에 또 아파트가 들어서고 유일하게 광주의 5개구 중에 서구만이 대학이 없습니다. 그렇네요. 네. 예. 근데 이걸 또 이제 관점의 차이, 제가 좋아하는 또 역발상으로 한번 보니까 아예 서구 전체를 대학으로 생각해 보면 세상에서 가장 큰 대학이 되겠더라고요. 이거보다 더 큰 대학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세상에서 가장 큰 대학이고 네. 내용은 우리 그 평생 학습을 이쪽 우리 세큰대에서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했는데요. 그래서 동사무소도 하고 어디 뭐 카페, 마트 뭐 이런 공간들마다 저희들이 평생 학습관이라고 해서 이렇게 계속 지정은 했습니다만 네. 그래서 5분 거리 또 늦어도 10분 거리 안에는 평생 학습을 받을 수 있게 하자라고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게 뭔가 부족한 겁니다. 이게 계속 공급자 중심인 것 같고 수요자 중심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딱 생각난 게 모든 걸 다 배달해서 드시는데 네. 배달해서 가져오는데 주문하는데 네. 왜 세컨대는 우리가 배달 못하냐 강사를 강사를 배달해 드립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올해부터 런투유입니다. 네. RUN에서 당신께 뛰어갑니다 해서 런투유. 네. 또 LERARN 배우다. 예, 당신에게 배웁니다 해서 런투유. 네. 이 중의적 의미로 런투유 강좌를 이제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5분 이상 그리고 혹시 또 이런 장애라든지 또 어르신 너무 연세가 있으시거나 이런 분들은 3분 이상 이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바로 특급 배송 서비스로 강사를 보내드립니다. 배달 강좌를 하는 건데요. 어. 아마 필라테스를 받으셨다고요.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만족도에서는 필라테스가 1등 네네. 그렇죠. 이었고요. 또 좋아하시는 부분이 이제 악기, 기타라든지 하모니카, 그다음에 또 캘리그라피 뭐 이런 부분들이 주민분들께서 그냥 이렇게 예를 들어서 브런치 타임 같은 거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주부님들 모여서
보통 뭐 대여섯 분 모이셔가지고 이렇게 네네. 하다가 우리 뭐 배우러 가자 그러면 아이고 멀어 귀찮아 뭐 이러기도 하고 뭐 아이고 그래 맞아요. 하긴 해야 되는데 뭐 이런 거 하시다가 우리 기타 배우자 세컨대 전화하면 온다더라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런투유를 해서 정말로 그 말로만 그냥 뭐 세상에서 가장 큰 대학이고 여러분들의 열려 있는 대학이고 여러분들이 뭐 접근이 가능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도움 줄 수 있는 정책으로 저희가 이제 런투유를 해서 지금 런투유 반응이 너무 좋으셔가지고요. 저희가 런투유 강사 모으기가 사실 좀 쉽지 않습니다. 워낙 이렇게 수요가 많아지면서 네. 그래도 뭐 또 이렇게 수요가 많아지시면 아무래도 강사님들도 더 또 오실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는 좀 런투유를 더 강화시켜서요. 뭐 여러 좀 강좌들 좀 개설을 그렇게 하고 또 저희들한테 항상 건의를 주시면 저희는 또 그 건의를 받아들여서 또 저희가 정책에 수용하고 또 반영하고 또 펼쳐내고 뭐 이런 역할들 계속해 가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동안에는 뭐 대학이나 아니면 특정 장소에 사람들이 모여서 맞습니다. 기존의 시스템을 활용한 그렇습니다. 거였는데 네네. 아예 그냥 그곳으로 그냥 강사를 예, 배달 강사를 특급 배송 예, 특급 배송으로 예. 보내드리는 거군요. 네. 아 그러면은 예, 많은 분들이 이동에 대한 부담도 별로 없을 것 맞습니다. 같고 예, 분위기도 좋아질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본인들이 좀 익숙한 공간에서 또 맞아요. 본인들의 딱 그 동호회 개념으로 자기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네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그게 정말 그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싶어서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참 듣고 보니까 서구민들께서는 예, 상당히 만족도가 높은 생활을 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도 그건데 이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예, 아마 이게 정보만 많이 가지고 계시면은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게 많을 것 같은데 서빈마루 문예회관에서는 10,000원이면 네. 지금 이게 그 공연 리스트를 보니까 고품격 리스트의 공연들이 많네요. 네, 네, 볼 수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서빈마루 문예회관이 작년 6월에 오픈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객석 규모는 300석이라 뭐 아주 큰 규모는 아닙니다만 네. 그래도 이제 마을에서 우리 주민분들께서 직접 공연 무대 위에 서실 수도 있고 또 퀄리티 있는 공연들을 좀 갈증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1주년 기념으로 올해 6월에 저희들이 뮤지컬 갈라 콘서트를 하는데요. 여러분 좋아하시는 그 최종훈 뮤지컬 배우 또 홍지민 씨 뭐 이런 분들 그래서 오픈하니까 뭐 1분 만에 다 매진이 될 정도로 했습니다. 사실 10,000원을 처음에는 안 받았습니다. 그냥 네. 이제 무료로도 하고 이제 좀 이걸 3,000원, 5,000원 이렇게 했었는데요. 무료로 하는 게 노쇼가 너무 많아요. 안 오셔버려요. 예약만 해놓고. 3,000원 해봤는데도 노쇼율이 별로 변화가 없고요. 5,000원 정도 하니까 노쇼율이 좀 감소를 했는데 그래도 또 노쇼가 있더라고요. 이건 10,000원은 받아야 이게 그 선의의 피해자들이 없겠다. 진짜 오시고 싶은 분들이 오시겠구나 했더니 정말 10,000원 한 뒤로는 노쇼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10,000원이 좀 적정하겠다 싶어서 10,000원을 받고 있고요. 그래도 그냥 쉽게 말하면 10,000원의 행복. 네. 저도 그 생각 떠올랐어요. 네, 우리 네. 천원국시를 통해서 지금 천원국시가 한 7개 지금 오픈돼 있고 내년에 10호점까지 되면 한 곳당 100그릇씩 팔거든요. 네네. 그럼 내년에는 이제 천원국시가 1,000그릇 팔리는 서구. 그래서 또 1,000원의 나눔의 효과, 1,000원의 그런 만족, 10,000원의 행복. 뭐 이렇게 10,000원은 또 서빈마루 문예회관을 통해서 공연 또 고품격 공연을 보시면서 행복을 느끼시면 어떨까 이렇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나온 이 민선 8기 동안 많은 것들을 해오셨고, 예, 뭐 시간이 뭐 부족할 정도로 지금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이제 중요한 건 앞으로입니다. 예, 남은 시간 동안 또 어떻게 하실까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네, 우리 착한 도시 서구, 저희 서구의 도시 브랜드가 착한 도시입니다. 신뢰와 배려를 기반으로 해서 나눔과 연대의 가치가 이렇게 널리 퍼지는 그런 도시 만들고 싶습니다. 이런 착한 도시의 이 구현되는 모습은 저는 돌봄 도시로 구현이 된다라고 믿고 있고요. 이 돌봄 도시는 공무원 몇몇이서 자원봉사자 몇몇이서 하는 그런 돌봄이 아니라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정말로 모두가 하나가 되는 지역 공동체로서의 모습을 좀 꿈꿔보고 있습니다. 네. 마침 26년 3월부터는 지역과 의료가 통합 돌봄 체계를 가지고 여기에 모든 책임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는 통합돌봄법이 시행이 됩니다. 네. 이미 법안은 이제 통과가 됐고요. 25년도에 저는 돌봄도시 서구, 우리 착한 도시 서구가 가야 할, 그리고 반드시 구현해야 할 그 도시의 모습을 돌봄도시로 잡고 우리 모두 따뜻하고 착한 마음으로 선한 영향력으로 널리 퍼질 수 있도록 한번 꼭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네. 자, 끝으로 서구민과 또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혹시 이제 못다한 얘기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십시오. 제가 한 2년 반 전에 서구청장이 되기 전에 제가 서구청장이 되면 꼭 하고 싶다라고 했던 그 캐치프레이즈가 바로 서구가 바뀝니다였습니다. 2년 반 동안 과연 우리 시청자 여러분, 또 우리 서구 주민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만큼 기분 좋은 변화 체감하고 계시는지 사실은 좀 두렵기도 하고 걱정스럽기도 하고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저 혼자만의 구정이 아닌 주민분들과 함께 가는 구정, 그리고 착한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착한 가게들은 번창해가고 그리고 착한 기업이 성공해야 하는, 그래서 함께하는 우리들이 대한민국의 우뚝 서는 함께 서구 우뚝 서구의 가치가 실현되는, 그리고 그런 대명 착한 사람이 성공해야 된다는, 또 함께하는 것이 최고의 선이어야 된다는 그런 대명제가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또 보여질 수 있도록 더욱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2024년 마무리 잘 하시고요. 또 2025년 새해에 또 건강하고 또 많은 복 받으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김희강 서구청장과 함께 특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과 함께 서는 우뚝 서는 서구가 되기를, 또 2025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